이제 표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이제 상처를 많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잣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가는 게 이제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학원비라든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원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꼼꼼하게 뭐 따지다 보니까 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남편도 아내가 지금 두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또 맞벌이 이제 직장도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피곤해서 사실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서로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예전에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겠죠. 굉장히 안쓰럽고 네. 진짜 아빠 보고 싶어요 이런 것도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아내분께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그 밤에 나가는 것도 네.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네. 이유가 있나요? 아니 애들을 두고 낮에 나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우리도 돼. 나름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 나가시는? 이 아내분이 사실 이제 그 남편하고의 어떤 친밀감을 얻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는데 이 에너지를 풀을 데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집에 오자마자 어린이집에서 아이 픽업해가지고 아이 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를 같이 역할 분담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뭐 10시나 11시까지 아이 재우고 집안일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놓고, 그러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자기가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아는 이제 언니라고 하시는 분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맥주 한잔하는. 네, 그 언니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수다를 좀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좀 돌고 그리고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시장도 한 바퀴 돌다 온대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새벽 시장 가면 뭐 굉장히 활기차게. 그렇죠. 활기차게 열심히 열심히 사시는 살잖아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도 먹고 그리고 우선은 전환이 이제 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밖에 나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사실 없어요. 네, 예. 뭐 놀고자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러 나가는 건데 사실은 가장 이제 좋은 것은 남편분께서 같이 아내분하고 같이 이 시간 동안에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지금 이게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딸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딸한테 너무나 좋은 아빠가 되어줄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을 주고 허락을 하게 된 이 재혼인데 이제는 남편하고 딸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졌고 오히려 학원도 안 보내주면서 아이가 반항한다고 사실 저희가 화면에서는 뭐 이렇게 살짝 미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를 이제 때리는 모습까지 봤다. 그럼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얘 때문에 재혼을 했는데 완전히 그 의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잘 짚어봐야 되는 게 부부로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두 사람의 친밀감과 중심을 가지고 시작이 되면 이렇게 빨리 그 어떤 갈등 상황으로 위기 상황이 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재혼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각자 어떤 목적을 통해서 나를 수단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연결이 되면 그렇죠.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는 이 남자를 선택해서 어떻게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지라고 네. 재혼을 선택한 경우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몇 년 후에 남편이 아니 이 여자가 내 돈만 자꾸 갖다 쓰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그렇죠. 터지는 거죠. 막 싸움이 네.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분도 지금 이 남편이 언뜻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는 뭐 친아빠가 보고 싶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진정으로 원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나하고 결혼한 거구나. 네, 여기에 네. 대한 씁쓸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그 아내의 불만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 네, 선생님. 정리를 한 거를 보면 아내의 불만은 남편이 너무나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결혼 생활을 아기자기하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네. 대해서 너무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네, 잘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크게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큰아이하고의 이제 문제인데요. 큰아이를 미워하고 아이에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망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큰아이가 이제
새롭게 이제 자꾸 예전 아빠가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럴 때마다 아, 내가 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또 상처를 또. 예, 상처를 줘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 아내가 우리 큰 아이를 조금 더 예뻐해주고 좀 감싸 안아줬으면 하는 이제 바램들은 훨씬 더 컸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그냥 애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남편 같은데 네. 본인의 아이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좀 가부장적인 이런 모습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남편이 이러한 두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크게 불만을 갖는 거는 요 세 가지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를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돈이 샌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보기도 그렇고 뭐 애들 학원비 그 아내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이게 막상 결혼을 했더니 이 여자가 나